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남북관계 갈등 혹은 남북의 평화적 문제에 대한 남북의 평화 무드가 깨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만 망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남북 관계도 파탄의 지경으로 망쳐놓았습니다. 남북 관계를 평화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은 남북 관계 또한 국민과 북한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허물어 버리고 서로 불신하며 대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열과 대결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을 큰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극장식 쇼에 불과하고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북 관계에 쇼는 있었지만 이산가족의 눈물 어린 감동적인 스토리는 있었지만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북한의 남한의 해방을 위해서 핵개발까지 와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무엇은 문제를 제시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는 것일 뿐 현재 과학으로 혹은 현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끝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좌파가 주장하는 남북 정상회담 등의 평화 무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허울을 좋은 그 어떤 슬로건이고 따지고 보면은 핵이 개발됐는데 더 이상 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핵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뿐이지 더 어떤 문제를 더 어떤 큰 사고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남북 간의 파국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또 뭔가의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남북 관계가 평화 무드였다라는 것은 아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그 어떤 남북 관계의 쇼가 굉장히 매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쇼하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김대중은 비핵화라는 아주 거창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김일성에 가서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명분을 내걸고 그러나 실속은 뭐였느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노벨 평화상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탈 충분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기 위한 쇼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아주 유명한 북한에서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거니와 핵을 개발한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아주 거창한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아주 화려하게 연출된 명분과 그 실속을 챙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화려한 쇼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그동안의 냉전 체제였던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그 어떤 명분과 실속을 갖추면서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국민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럴듯하네 하는 긍정의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명분도 비핵화와 또 남북 간의 평화, 냉전을 깨는 평화 무드 조성의 연속성, 즉 김대중의 유지를 개성하는 명분이라는 거창한 그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남북 정상의 쇼는 그럴듯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서 내놓을 결과물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을 북미 혹은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처럼 그냥 유지를 개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진부하고 그냥 쇼만 하러 또 가는구나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실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바치고 뇌물 혹은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국가의 극비 사항들인 일반 어떤 정보 관련 어떤 기관들도 만지지 못하는 대통령으로서만 알고 있는 극비의 정보들을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1차 북미 회담이 성사되자 굉장히 큰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규제가 풀리려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미끼를 이용한 북한이 김정은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신격화 혹은 우상화를 깨려는 그런 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그 중국을 가로질러 호지민시까지 오게 했습니다. 모든 굶주림에 줄인 북한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동지 김정은 지도자가 이제 그 신의 모습으로서 세계 최고 미국의 대통령도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라는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한 트럼프가 아니었기에 그 2박 3일이라는 중국을 가로지른 열차 여행에서 호지민시로 온 김정은을 단 몇 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뺀찌를 맞은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뉴스로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신격화 우상화는 급격히 허물어져 버리고 북한의 체제 붕괴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문재인이 어떤 큰 성과가 있을 듯한 그럴듯한 거짓말로서 북미 2차 회담의 성사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호지민에 가서 그런 쉽게 말하면 신격화가 허물어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도 미국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북한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북한이 체제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자 문재인은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닷가에 추락한 한국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북한이 사살을 해버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정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거부를 받아 사살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을 준 것입니다. 만약 그 항의했다가는 김정은으로서부터 아주 호된 질책을 받게 되고, 이제는 저 믿을 수 없는 놈, 이런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개대가리란 소리를 들을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국민의 그런 희생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라는 허울을 덮어쓰고 망명같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 어민들을 3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키면서 자신의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문재인의 거짓말에 의해서 북한의 지금 지도자로서 신격화되어 있는 태양족의 후손으로서 그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체제가 흔들릴 입장에 있는데, 이런 문재인을 신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런 체제 불안정에 대해서 김정은은 남북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위협하였습니다. 즉 외부 간의 갈등, 외국과의 어떤 전쟁은 내부의 결속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통일은 없다, 그리고 남한과의 평화협정은 없고 대결뿐이고 주적은 남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결하자, 아니면은 저 이리 때 같은 미국과 그 한국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하면서 이번 여름에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휴전선 앞으로 탱크를, 방공포를 집중시키고 미사일을 집중시키고 지뢰 매설을 새로 하고, 이것은 물론 남한 내부의 분열을 노린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남한과의 전쟁 준비로서 결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를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시위를 하고, 문재인 때문에 북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좌파로서, 공산좌파고 종북좌파로서 문재인조차 이런 속임수나 무능 혹은 거칠애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자유우파, 더구나 특수부 검사, 어떤 의미로 가장 북한에서 치를 떠는 공안검사와 가까운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하는 불신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그동안 쇼라고도 진행하던 남북 평화 쇼는 이제 끝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이런 쇼조차도 문재인의 불신, 무능, 거짓에 의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자기 앞날이 더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추락한 자신의 신격화, 태양족의 후신인 인민들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신격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민들에게 전쟁 위협을 하면서, 왜? 전쟁 위협을 하면은 내부는 결속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도 외부에서 도둑놈이 들어오면 일단 도둑놈을 퇴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원리로 북한 인민들의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이 전쟁의 위협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남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우위 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내부 통제와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북한 소식통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의 전쟁 위기와 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몸에 익은 거짓말, 그리고 분열 책동, 또 무능을 북한에게 그대로 드러내므로써 북한 최고조는 김정은의 신격화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고, 이로 인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불신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무능에 의해서 일어난 후과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단언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자유우파나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속임수로 만들어진 후과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고의적이었던 혹은 전략적이었던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던지 간에 어찌됐든 지금 한국 한반도 내부는 전쟁의 위기에 들어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유우파들이 완전히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도 어설프고 모자라지만은 다음 대선 때까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자유우파의 정권 재창출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